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문제의 영화 잠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포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도입부만 말씀드립니다. 줄거리에 대한 스포가 시작되면 그때 다시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아내와 신인영의자이자 남편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배역은 정유미 배우와 이성균 배우가 맡았고요. 남편이 잠을 자다가 목류병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렘수면장애로 볼 것인가 아니면 빙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소재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누가 들어왔어? 한마디를 하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관객은 문득 두 가지 중첩된 관점에 빠지게 됩니다. 즉 현대정신의학과 샤머니즘이죠. 자,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줄거리에 대한 스포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래층에 이사온 여자가 와서 불만을 호소합니다. 매일 밤마다 소음이 심하다고. 남편은 잠을 자면서 얼굴을 피범벅이 될 정도로 긁거나 몽유 상태에서 냉장고에 날고기나 생선을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는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어서 죽게 만드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수면장애 클리닉을 찾아간 부부는 이 증상들이 전형적인 렘수면장애라고 진단되어 약과 생활습관에 대한 처방을 받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기까지 낳게 된 부인은 아기와 가정 둘 모두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밤마다 다른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게 되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목류병 증세는 공격적이고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친정엄마는 무당을 데려오고 무당은 남편을 보더니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둘을 데리고 사는구만. 부인이 남자 귀신 한 명을 끌고 들어왔어. 이쁘장하니까 귀신이 붙었구만. 무당은 잠시 뒤에 남자 귀신으로 빙의를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 짖는 소리와 애울음 소리 없는 곳에서 너와 단둘이만 살고 싶다.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남편은 이를 무시하지만 부인은 그동안에 자신에게 접근했었던 남자들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얼마 전까지 아래층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현재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 여자의 죽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고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붙은 귀신을 떼어내려는 생각에만 몰두하다가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며칠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한 후에 퇴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편 또한 조금 더 강한 약을 처방받아서 목류 증세를 완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부인은 남편 문제를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해왔고 아직 남편에게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자신이 의학적으로 완치가 되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사망일과 귀신의 행동 그리고 천도일을 계산해보면 오늘이 귀신을 하늘로 올려보낼 마지막 기회인 100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부인의 확신은 과격한 행동으로 몰아가고 퇴마의식이 시작됩니다. 모든 정신질환이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정신의학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치료가 힘든 이상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공포 영화들이 귀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만 이 영화의 특징은 알 수 없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 내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외부인 관객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현대 과학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정신의학에서도 그러한가? 최소 10,000년 넘게 전지구적으로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과의 대결에 있어서 고작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신의학이 초라해지는 순간을 영화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컨저링 계열의 호러무비가 식상해지던 차였는데 저는 이 영화가 신선하고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